호텔에서 마주친 아내.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나이 42. 서울의 한 중소 회계법인에서 무려 15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회계사죠. 제 일상은 숫자로 가득 차 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엑셀 시트 앞에 앉아 수익과 지출을 맞춰가며 하루를 보냅니다. 숫자는 정말 솔직하거든요. 더하거나 빼면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고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는 걸 저는 결혼 10년 만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내 이수연과의 이야기예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제 삶을 어떻게 산산조각으로 무너뜨렸는지. 이건 실화입니다. 제 가슴에 영원히 새겨진 상처죠. 편안히 앉아서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꽤 길어요. 왜냐하면 그날의 세세한 순간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으니까요. 때때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괴롭히곤 해요.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날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아요. 먼저 제 자신부터 좀 더 자세히 소개할게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때부터 숫자에 빠져 살았죠. 회계사 시험 준비로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커피를 마시며 공식을 외우던 시절이 아직도 생생해요. 합격하고 나서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죠. 그때 이수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대학 후배였어요. 밝고 활기찬 여자였죠. 긴 생머리가 어깨까지 흘러내리고 큰 눈에는 항상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웃을 때마다 입가에 보조개가 패이는 그 미소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녀가 책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제 노트가 엉망이 됐죠. 아, 죄송해요. 제가 정리해 줄게요. 그녀의 당황한 표정이 귀여워서 저는 웃으며 괜찮아요. 대신 다음에 차 한 잔 어때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2년 동안 우리는 데이트를 즐겼어요. 한강에서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었죠. 이수연은 그래픽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민준 오빠, 나중에 내 디자인 로고로 내 회사 문패 만들어줄게. 멋질 거야. 그녀의 눈빛이 반짝일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축하해 주었죠. 이수연은 흰 드레스를 입고 제 앞에 서서 영원히 함께할게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결혼 후 이수연은 자신의 꿈을 잠시 미루고 제 꿈을 뒷바라지해 주었어요. 그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제 식사를 챙기고 집을 꾸몄죠. 민준아, 내가 성공하면 나도 내 포트폴리오 제대로 만들게. 지금은 내가 가족을 책임져.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집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 소파 하나, 그리고 이수연이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가 차려준 간단한 샌드위치와 커피를 먹고 출근했죠.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 관계를 갉아먹기 시작했죠. 결혼 생활은 숫자처럼 명확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나면서 이수연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의 시작은 그녀의 스튜디오가 경제 불황으로 인해 문을 닫은 후였죠. 클라이언트가 줄고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이수연은 집에 틀어박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 빌딩들이 그녀의 기분을 더 가라앉히는 듯했어요. 민준아, 나 이제 뭐해? 내 인생 끝난 것 같아. 매일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혀. 그녀의 눈물에 저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내가 원하면 온라인 코스라도 지원해줄게 라고 위로했지만 솔직히 말해 제 대처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일에 파묻혀 있었으니까요. 회계법인에서 감사 프로젝트가 쏟아지다 보니 야근이 잦아졌어요. 집에 돌아오면 자정 가까이. 이수연은 이미 불을 끄고 잠들어 있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곤 했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오늘 어땠어? 별일 없었어. 너는? 바빴어. 내일도 늦을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주말에도 저는 클라이언트 미팅이나 세미나로 바빴어요. 이수연은 혼자 집을 지키며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사람들의 창의적인 디자인 작업을 보며 한숨을 쉬었겠죠.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녀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그녀가 창가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중얼거리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수연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파스타 삶는 소리와 함께 토마토 소스 향이 퍼져 있었어요. 민준아, 오늘 파스타 만들었어. 와인도 샀어. 오랜만에 제대로 먹자. 이수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을 차렸어요. 그녀의 머리는 새로 커트한 듯 짧아진 스타일로 변해 있었고 입술에는 선명한 핑크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어요. 눈썹도 부드럽게 다듬어져 있었고 손톱에는 매니큐어가 되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죠. 무슨 일 있었어? 기분 좋아 보이네? 머리도 새로 했네? 제 물음에 그녀는 웃으며 그냥 요즘 옛 동료들 만나서 아이디어 공유하다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 너도 피곤할 텐데 맛있게 먹어. 이 파스타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 골라온 거야. 우리는 오랜만에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수연은 최근에 만난 옛 동료들에 대해 열심히 말했죠. 대학 때 디자인 팀원들랑 카페도 가고 워크숍도 했어. 나도 이제 다시 프리랜서로 일할까봐 로고 디자인 의뢰가 들어올지도 몰라. 저는 기뻤어요. 이수연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밝아진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녀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을 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울렸어요. 그녀는 재빨리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화면을 슬쩍 보니 성민이라는 이름이 스쳤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죠. 동료일 거야. 요즘 활발해져서 좋네. 그 후로 이수연의 외출이 잦아졌어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그녀는 동료들 미팅이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향수 냄새가 났어요. 가벼운 시트러스 향이 아니라 깊고 매혹적인 샌다루드 향. 그 향은 제 코를 자극하며 불편함을 주었어요. 이 향수 새로 샀어? 좋네. 브랜드가 뭐야? 제 말에 그녀는 응, 동료 추천으로. 왜? 나한테 어울려? 요즘 트렌드래. 좀 더 세련되게 느껴지지? 라고 웃었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듯했어요.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처음엔 9시, 나중엔 새벽 1시 가까이. 집에 들어오면 그녀의 옷에는 커피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어. 동료들하고 커피 한 잔 했어. 미안. 다음엔 일찍 올게. 디자인 아이디어 논의하다 보니 시간이 갔어. 그녀의 입에서
와인 대신 커피 냄새가 났어요. 저는 회계사라서 숫자에 민감하죠. 통장 내역을 보니 최근 카드 지출이 늘었어요. 주로 강남 쪽 카페와 레스토랑, 라 벨라, 비타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자주 나왔어요. 영수증을 보니 2인 디너 세트, 프리미엄 와인, 가격이 상당했어요. 수연아, 요즘 레스토랑 자주 가네? 동료들이랑 돈 좀 아껴야 할 텐데. 응. 다들 분위기 좋은 곳 좋아하잖아. 왜? 돈 아까워. 나도 가끔 나가서 영감 받아야지. 그녀의 대답은 약간 짜증 섞인 톤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의심이라기보다는 걱정이었죠. 수연이가 행복해 보이니 다행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녀가 집에서 디자인 스케치를 하며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어요. 어느 주말 오후 이수연이 목욕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파 옆 테이블에 놓인 폰이 진동하며 빛났어요. 호기심에 슬쩍 보니 성민이라는 이름의 메시지. 어제 저녁 너무 특별했어. 다음에 또 만나자. 네, 창의력이 잊히지 않아. 제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며칠 전 이수연의 가방에서 발견한 명함 때문이었죠. 라 벨라 비타 매니저 박성민. 명함 뒷면에 손글씨로 언제든 연락해. 특별한 아이디어 공유하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체가 이수연의 핸드폰 메시지와 비슷해 보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이수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회계사 직업병이 발동한 거죠. 숫자를 분석하듯 그녀의 행동을 기록했어요. 늦은 귀가 횟수, 통화 시간, 카드 지출 패턴. 노트에 적으며 패턴을 찾았어요. 모든 게 라벨라, 비타로 수렴했어요. 그녀의 옷장에는 새로운 옷들이 늘었어요. 슬림한 블라우스, 미니 스커트. 이 옷 새로 산 거야? 예쁘네? 응. 동료들 추천으로. 나도 좀 스타일 바꿔봐야지. 그녀의 미소가 어쩐지 과장되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걸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건 위치 추적 앱 때문이었어요. 이수연의 핸드폰에 몰래 설치했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 앱을 켜고 그녀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제 새로운 습관이 됐어요. 그날 그녀는 동료들과 세미나 갈게, 주말 내내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어요. 가방에 노트북을 챙기고 디자인 도구를 넣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하지만 앱에 따르면 그녀는 강남의 한 호텔로 갔어요. 로얄 팰리스 호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차를 몰고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로비에 앉아 기다리니 이수연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세련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플로럴 패턴 스커트에 얇은 카디건, 귀걸이가 반짝였어요. 머리는 업스타일로 묶어 있었고 메이크업은 화사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팔에 기대는 남자, 박성민이었어요. 30대 초반, 날카로운 이목구비의 캐주얼 슈트 차림. 그는 이수연의 어깨에 손을 살짝 두르고 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로비에서 포옹을 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수연이가 왜? 눈물이 흘렀어요.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며 밤을 새웠어요. 창밖 비가 내리는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신용카드 명세서를 샅샅이 뒤졌어요. 호텔 예약 내역이 나왔어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로얄 팰리스 호텔 스위트룸 비용, 통화 기록도 확인했어요. 박성민의 번호가 수백 통, 새벽 시간대에 주고받은 통화들, CCTV 영상을 요청했어요. 레스토랑 측의 감사 컨설팅 명목으로 접근했죠. 업무상 확인 부탁드려요.
영상에서 이수연은 박성민과 친밀하게 대화했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스치고 그녀가 웃으며 그의 어깨를 기대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가벼운 키스까지. 제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날 밤 이수연은 평소처럼 돌아왔어요. 세미나 어땠어? 유익했어. 제 물음에 좋았어. 아이디어 많이 얻었어. 강의가 정말 흥미로웠어. 그녀의 미소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녀의 목에 희미한 빨간 자국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그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울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대면할 때예요. 다음 주 화요일 이수연을 라벨라 비타로 초대했어요. 오랜만에 데이트하자.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이잖아. 그녀는 기뻐하며 왔어요.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새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레스토랑은 로맨틱했어요. 촛불이 흔들리고 바이올린 소리가 흘렀어요. 창밖으로 강남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2인 코스 메뉴를 주문했어요. 안티파스토와 메인 디시, 디저트 와인. 와인이 나오자 저는 증거를 꺼냈어요. 영수증 더미, CCTV 사진, 호텔 내역, 폴더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수연아,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려서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민준아, 그게 어떻게 알았어? 박성민이지. 내 불륜 상대. 매주 그 호텔에서 만나고 라벨라 비타에서 데이트하고. 이수연은 울었어요. 눈물이 흘러 메이크업이 번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가 너무 바빠서. 나 외로웠어. 그는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어. 디자인 이야기, 와인, 대화. 나를 창의적인 사람으로 봐줬어.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특별하게. 그게 내가 10년 결혼을 버린 이유야? 난 매일 너를 위해 일했어. 야근하고. 돈 벌어서 내 스튜디오 다시 열어주려 했어. 그녀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용서해줘. 한 번 실수야.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이혼하자. 그리고 박성민한테도 소송 걸 거야. 손해배상. 내가 날 배신한 대가야. 그녀의 울음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테이블에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그 후로 제 삶은 지옥이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됐어요. 이수연은 프리랜서 직업을 잃었어요. 그녀의 클라이언트는 제 지인이었으니까요. 이런 논란은 피해야 해. 벨라 비타는 스캔들로 인해 매출이 떨어졌어요. 박성민은 해외로 도망쳤지만 소송에서 2천만 원 배상을 판결받았어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어요. 집은 텅 비었고 밤마다 이수연의 빈자리가 느껴졌어요. 그녀의 작업대에는 아직 그녀의 스케치북이 남아 있었어요. 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는 지방 친정으로 내려갔대요. 가끔 안개 낀 아침. 저는 라벨라 비타 옛 건물 앞을 지나요. 이제 리모델링 중인 그곳에서 이수연의 환영이 보이는 듯해요.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늦었어요. 제 인생은 산산조각 났어요. 친구들은 새로운 만남을 가져봐 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매일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랑 노래가 제 가슴을 찌르듯 아프게 해요. 이 경험으로 배운 게 있어요. 사랑은 특별한 미팅이나 와인이 아니에요. 매일의 관심, 작은 대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숫자처럼 명확하지 않지만 노력하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결혼은 어때요? 소홀함이 쌓이지 않도록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감사합니다.